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명가 특허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명가 종류를 비롯해서 특허를 심도 있게 학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네, 3주차 1차 시 수업에서는 우리 교재의 4장 발명의 종류에 대해서 음,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을 잠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주에는 특허법상의 발명 그리고 각국에서의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대략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세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또 발명의 정의를 한 국가도 있고 그 발명의 요건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새롭고 또 진보성이 있고 고도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에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발견이 자연 법칙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명과 특허를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특허는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할 텐데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봐서 특허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거나 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인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러한 독점적인 권리는 또 일정 기간 허용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출원을 통해서 발명에 대한 기술 정보를 대중에게 또는 공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이포라고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링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학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4장 발명의 종류인데 발명은 크게 객체상의 분류와 주체상의 분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객체상의 분류라고 한다면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있습니다. 또 이용 발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국방상 필요한 발명 이렇게 발명을 객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체상의 분류라고 하면 발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것인데 첫 번째는 단독 발명과 공동 발명, 두 번째로는 직무 발명, 업무 발명 및 자유 발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먼저 객체상의 발명어 분류 및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발명어에 대해서 주체상의 발명의 분류 및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다음 장에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벤션 오브 더 위크, 그래서 금주의 발명이라고 그래서 발명을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발명과 특허에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발명을 할까, 어떻게 특허를 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소함을 느끼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주면서 발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 터스트 커버 포도, 개용, 먼지 덮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64년도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 캐시 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명자고 특허권자인데 터스트 커브 포도
그 애견용 뭐 먼지 커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1964년 9월 29일에 패턴티드 특허 등록이 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특허 출원이 되었던 것이겠죠. 넘버는 US 특허의 넘버인데 3150641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개가 있죠. 개가 있는데 커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 왼쪽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것을 이제 개에게 착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치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각각의 부호가 이렇게 있죠. 태클을 할 때는 이렇게 도면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 9번은 예를 들어 개다, 하는 커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번은 꼬리 부분이고 12번은 다리 부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개가 움직일 수 있도록 23번 발 부분 이렇게를 처리를 한 부분들이고 또 A-A, E-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구멍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오른쪽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1964년에 캐시 쉐륜 발명자죠. 특허를 받은 먼지 덮개입니다. 내용을 보면 반려견의 벼룩 및 기타 해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해충이나 벼룩 이런 것들이 많으면 개가 괴로울 뿐만 아니라 질병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수독하거나 할 때 또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발명을 했다. 이 발명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동물 소유자가 동물의 살충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렇게 컵을 씌워놓고 아니면 살충제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효과적으로 살충제가 벼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덮개를 덮어놓는 것이죠. 동물에 쉽게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이 커버는 벼룩 등을 치료하는 동안 반려동물의 옷이나 깔개, 또 가구 등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반려견이 더 이상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 가지 장치, 사물들을 보면서 발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개 커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한목에 씌우기가 어렵겠죠. 사람처럼 팔 넣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개가 뭐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치프 같은 걸 달아서 한다든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허는 현재는 일반 대중에게, 일반 공중에게 알려진 이런 특허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특허 공개를 통한 독점권을 주되 일정 기간 주는 것이고 그 일정 기간은 20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특정권을 주고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발명은 생활 주변에서도 우리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주차 1차 시 발명의 종류 먼저 객체상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어 객체상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있습니다. 특허법상에서 발명은 그 실체에 따라서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이 되어 봅니다. 크게 보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방법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죠. 방법이라는 건 대부분 수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명의 실체가 시간의 요소를 발명 구성상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방법의 발명이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운전을 하는 방법을 특수하게 이렇게 한다. 또는 농기구 운전 방법이 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한 번에 다 모든 스위치나 작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한다면 그 방법의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명의 실체가 시간의 요소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물건의 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에서 말하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을 구분할 때 시간을 기준으로 시를 중심으로 한다는 걸 참고하면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방법의 발명 또 물건의 발명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 무엇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방법의 발명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
예를 들면 교수님이 지금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그 밑에 부분, 그 밑에 그 시계 바늘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시침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깥에 커버까지 단계적으로 조립을 한다든 조립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방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물건의 생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생산 방법 내지 단순 방법의 발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인데 뭐 비즈니스 방법, BM테크라든지 또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어떤 알고리즘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딩 같은 걸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짬으로써 어떤 효과를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효과를 느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어떤 순서를 바꿔서 또 다른 순서를 넣어가지고 더 간편하게 하거나 또 다른 기능을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생산은 아니지만은 어떤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비생산 방법 또는 단순 방법의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을 실시한다고 하는 행위, 실시가 뭘까? 방법 발명에 서 실시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방법 발명에 들어가는데 그 방법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 청약하는 것도 방법 발명 실시에 해당됩니다. 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특허법 2조 3호 다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특허법에서 말하는 방법 발명의 실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기 어긋난다면 실시가 아니다. 그래서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방법 특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외에도 물건을 사용하거나 양도 단어를 넘겨주는 거죠. 대여 또 일정 기간 동안 일시 동안 빌려주는 것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하는 것. 또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것. 양도하겠다 또 대여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실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 방법 특허에서 실시 개념을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건의 발명, 어떤 장치, 시계 같은 것도 있고, 뭐, 전화기, 폰도 있고, 뭐, 이런 펜도 있고, 다행히 있을 텐데, 물건의 발명과 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간의 관계가 있어서 특허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물건이 특허가 됐다고 하면 그 물건이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물건이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네. 특허 침해 같은 것이 실시를 하는데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에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개되거나 공연이 실시된 물건 이런 것이 아니거나 국내에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문이라고 그러면은 뭐 잡지라든지 또 교과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또 어떤 데이터베이스 올리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온라인상에.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이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것이 뭐 문헌이라든지 간행물에 올려져 있다든지 또 전기통신 회사 인터넷 등에 어, 올려서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그 물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 발명과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혼동이 없도록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법의 발명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발명인 물건을 이용하여 그 방법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나 보호 등이 물건의 발명에 비하여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요거를 좀 조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기존의 발명인 물건, 어떤 물건을 이용하여서 그 방법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나 보호 등이 물건의 발명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물건은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바로 침해가 되고 이런 것이죠. 근데 방법 발명은 이것이 예를 들어 같은 볼펜을 만들더라도 뭐 A 공장에서 만드는 게 B 공장에서 또 만드는 이런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 발명인 경우에 그 효력이나 보호 등이 물건 발명에 대해서 제한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법 발명이라고 한다면 그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만 뭐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다고 하면 그 방법에만 미치며 타인이 그와 다른 방법으로 물건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방법은 시간이 수요건이라고 그랬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다음에 2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방법에 로만 이루어진 만 효력이 미치면 타인이 그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1, 2, 3, 4, 5단계가 아니고 뭐 2단계가 없이 1, 3, 5단계만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작동한다면 그것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발명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 장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스템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특허권의 효력은 그 물건 전체에 미친다. 그 물건 전체가 특허라는 것이죠. 따라서 동일 물건인 한 예를 들면 누가 볼펜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 거랑 똑같아. 컵을 가지고 왔어요. 또 마우스를 가지고 와서 물건이 동일하다면 그 물건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에 이용되는지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 특허권의 효력은 생산된 물건이나 사용되는 물건까지 생산되는 것 또 사용되는 물건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의 특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의 특허는 비록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미치므로 특허받은 방법의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건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의 발명입니다. 어떤 그 물건 자체가 아니고 방법을 발명을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까지 미치므로 특허받은 방법의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건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에까지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통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그렇게 만들었다면 뭐 물건에 대한 발명에 특허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로 특허받은 방법의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건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 발명이라고 하죠.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방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물건의 발명자가 있겠죠. 물건을 발명한 특허권자가 만약에 내 물건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 나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A는 물건을 만들었고 B는 또 그것을 물건이 아니고 그걸 만드는 방법, A가 만드는 방법과 달랐던 것으로 A가 만드는 방법의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로 이용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물건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실시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물건을 발명한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실종되거나 멀리 가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특허청에 또 특허 심판원이 있는데 통상 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여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발명의 물건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그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못 쓴다고 한다면 통상 실시권 허락의 심판이라는 것이 특허 심판원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건 발명의 특허권자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발명을 한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 간의 권리를 상호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과 물질의 발명이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은 일반적으로 유행의 대상물로서 구성의 결합의 특징을 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 발명이라고 한다면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어, 화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의 발명을 물질 발명이라고 합니다. 물건은 유행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구성어 결합, 여러분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에 뭐 버튼 부분도 있고 버튼 스위치 또 스피커 부분도 있고 또 핀 꼽는 부분도 있고 또 내부에 CPU라든지 이런 통신 프로세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성물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게 물건의 발명인데 물질 발명이라고 하면 화학적인 방법에 제조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의 발명을 의미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물질 특허, 화학물질 특허, 의학 특허 및 음식물, 기호물 특허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물질 발명을 불특허 사항으로 특허가 안 된다 이런 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1968년에 독일이 물질 특허를 특허로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도 1986년 약 한 18년 정도, 20년이 좀 안 되고 86년 12월 31일 개정법에 의해 물질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객체상의 분류에서 이용 발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용 발명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선출원, 특허 발명, 선출원, 등록 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완성한 특허 발명을 말한다. 그래서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후출원인이 자기 후출원인이라면 특허 발명을 실시는 선출원의 타인의 권리를 실시하게 되나 선출원 권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인 자기의 특허 발명 실시가 않는 관계를 이용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 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 발명이 그 특허 발명의 특허 출원인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을 등록 실한,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하는 것. 이런 경우에 이용 발명이 되는데 이것을 그 특허 발명의 특허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라면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 허락을 얻어야만 자기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고 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 출원자는 선출원자에게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객체상 분류에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 있는데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명을 말하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의 특허 출원을 금지하거나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특허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심사 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심사란 청구 심사된 특허 출원 중에서 일정 사유에 해당되는 출원에 대하여 그 심사를 청구 순서보다 더 우선하여 실시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방위산업 분야의 특허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이 되며 이것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방위산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방위산업처에서 인정한 발명이라든지 뭐 요건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분야에 해당하는 발명을 우선심사 발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체상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단독 발명과 공동 발명인데 단독 발명은 발명의 완성자가 1인인 경우 발명의 완성을 기준으로 하죠. 공동 발명이란 수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하는 경우에 공동 발명이라고 합니다. 공동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법은 특별한 취급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합니다. 공동 발명자면 모두가 다 특허를 받을 수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출원 시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무 발명, 업무 발명, 자유 발명이 있는데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 관계, 종업원의 직무와의 관계 유무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무 발명은 종업원이 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그걸 직무 발명이라고 합니다. 업무 발명이라고 한다면 종업원이 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긴 하지만 종업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발명, 이것을 업무 발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유 발명이라고 한다면 종업원이 한 발명으로서 종업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면 물론 사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직무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직무 발명과 업무 발명 및 자유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여러분들이 꼭 잘 학에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